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력원자력 윤명중 팀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안전한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또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이 국가 주력 에너지로 가져가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I R&D가 전력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은 보다 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원자력 분야는 이런 요구 기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원자력 분야에서의 AI 기술이 안전과 원전 해체, 또 사용 후 핵 연료 등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그 범위가 넓고 크고 제가 네. 다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할 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 정책적인 부분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안정성과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그 CDO께서 최근에 이렇게 지시하셔서 어찌됐든 그런 분야에 대한 추진 과제를 발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 사업소에 뿌려서 지금 현재 취합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전을 위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저기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보다 안전한 원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서발전 유동근 차장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가 에너지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AI 기술 개발에는 많은 국가 차원의 R&D 투자는 물론 연구 인력도 상당하리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발전 공기업 간의 AI 기술 혁신 공유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약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그 협업 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발전 그룹사 간의 그 한전 그룹사죠. 그 한전 주관으로 해서 IDPP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말씀드렸던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현업에 적용을 해서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됐고 발전소별로 발전사별로 여기 계신 그 한수원을 포함해서 발전사별로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지금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저희 이제 공기업뿐만 아니고 같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그 조인해 가지고 중소기업 물론 마찬가지고요. 같이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이효진 처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사실 그 AI 산업과는 좀 다소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스 터미널 운영 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냉열 산업, 부생가스 이용 산업 등 부대 산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왔고요. 두 번째는 LNG 가스의 대량 분출의 안전사고 대비 태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질문들만 할 수 있는 분야만 좀 말씀드리면 냉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이제 LNG가 162도에 들어와서 상온 상태로 공급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냉열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그 냉열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장치비가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조금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은 이제 냉장들, 그러니까 저장 쪽에 저희 냉열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오성 쪽에 냉장 창고에 저희 LNG를 줘서 거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162도니까 그 저온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데 이제 유리해서 그 사업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인천 쪽에도
저희 인천 기지에서 냉열을 항만 쪽에 이제 그 항만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항만 냉장 창고 사업은 현재 이제 구성돼서 아직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저희들이 냉열 사용하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 이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NG 대량 누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산 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LNG 상태로 누출됐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월스트 시나리오로 봐서 불이 붙었을 때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거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상황이라서 실제로 저희 탱크인데 LNG가 담겨 있는 탱크는 한 3중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성 부분에서 LNG가 탱크에서 누설됐던 사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 방안으로 다양한 소방 시설이라든가 저희 기지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별도로 이제 운영하고 기타 나머지 소방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5기지 당진에다가 이제 5번째 기지를 지금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당진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기지에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장 먼저 다칠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본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참여는 지금 직수입 관련해서 직수입자들이 터미널 사업 보령뿐만 아니라 광양에도 포스코에서 하는 거 있고요. 보령 GS하고 SK 합작으로 지금 터미널 운영하고 있고, 기타 터미널을,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거는 산업부의 승인 아니죠. 이제 인허가 승인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 기지가 이제 저희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의 목적이 일반 시민한테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돈을 내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분들한테 가스를 주는 게 우선이라서 고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여유 용량이 있으면, 시설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들을 필요한 사업자한테 빌려준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시설을 저희들이 일정 수준에 이제 맞추어서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여유 용량이 없다 보니 일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진에 이제 5번째 기지, 제주도 빼고요, 5번째 기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여유 용량이 좀 생길 거라는 전제로 저희 계획은 25년 말에 1단계 준공이 되면 26년도부터는 단위이긴 하지만 100만 킬로리터 정도의 제조 시설, 즉 생산 기지의 여유 용량이 발생해서 그것들은 민간하고 공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